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유튜브를 오래간만에 합니다. 완전히 가을 날씨가 왔어요. 그리고 요전날 정부에선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다른 건을 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전세와 전세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그냥 전세를 사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은 조금 그래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권이나 전세나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 방송을 듣는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육성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물건이 경매 물건인데 2014년 9월 5일 날 KUT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3,75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전세권 설정하면 대항력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소유자가 집을 팔았네요. 집을 팔고 이 집에 다시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 주의사항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매각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은 것, 2014년 9월 5일 접수 제 564685 전세권 설정 등기 을구 2번 전세권자 KUT 주식회사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하죠. 외국인이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세권이라 말합니다. 다른 물건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보니까 2016년 6월 14일에 이분이 유땡식이란 분이 2억의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로. 그래서 이분은 전입을 했죠. 전입을 했고, 보니까 2016년 5월 27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네요. 그랬는데 보니까 근저당이 2016년 6월 13일 날 4억 6,56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날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날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확정일자가 너무나 진하네, 색이. 잠깐만요. 색이 너무나 진해서 다른 걸로 한번. 자, 보니까 2016년 5월 27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계약서를 쓸 때 2016년 5월 27일 이전에 계약서를 쓴 것 같아요. 이때에 이 집은 빚이 없었어요. 아무 빚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집이었죠. 깨끗한 집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2016년 6월 14일 날 이 집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전입. 6월 14일.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6월 13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돼 버렸어요.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돼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권리가 변동이 생겨버렸습니다. 권리가.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이때 등기부 등본에, 그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등기부 등본에 권리 변동이 생기면 계약은 취소되고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을 특약으로 달아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이 전세권 이후에 무슨 권리가 들어온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전세는 보니까 2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것과 입주 사이에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버려서 이 세입자는 후순위 세입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한 것은 전세권이라고 하고요,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우리는 전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권과 전세, 임차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제가 말씀하는 것, 전제 조건은 전세 들어갈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권은요, 물건이라서 해당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해당되는 사람,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대인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그 물건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임의경매 할 수 있죠. 임의경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권은 부동산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유지보수의 책임이 전세권보다는 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요, 최장 10년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재계약하지 않고 전세권 연장하지 않고 집주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서로가 뭐 말을 하지 않으면 최장 10년까지는 전세권은 보장된다. 근데 전세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2년이죠. 갱신할 수는 있지만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전세는 어떻게 해요?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다음에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겠죠? 확정 판결을 받고 난 후에 그 확정 판결문을 갖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그런 게 좀 더 복잡하겠죠. 다시 말해서 전세권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데 집주인한테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냥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 기간 만료됐으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랬는데 전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바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전세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전세로 사는 사람은 집주인한테 돈 돌려주세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지금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돌려주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때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전세권은요 전대를 가능합니다. 전대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주는 거예요. 뭐 전세를 다시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도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당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물건이라고 하는데 전세권은 물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은 뭐예요? 채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로 사는 사람은 그 집에 대항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대항력은 뭐예요? 전입과 점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물건에서 본 것처럼 어떤 회사가 전세권을 설정했잖아요. 회사는 전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전입을 못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어려우니까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은 전세로 산다 아니면 월세로 산다,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민등록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해요. 대항력은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바뀌어도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뭐냐면 매매, 증여, 상속, 경매나 공매로서 낙찰을 받아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자기의 임차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그 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또 계약기간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집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 거라 질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 한 5년 동안 살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항력은 매매, 증여, 상속, 낙찰로 인해서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항력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계속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좋은가요? 전세권이 좋은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고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많은 사람들은 전세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첫 번째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아까도 이 얘기한 것처럼 대항력이 필요 없다고 했죠. 대항력이 필요 없습니다. 전입하지 않아도 돼요. 예, 대항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경매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그렇잖아요. 예, 내가 전입신고하고 뭐 확정일자 받는데 임대인은 동의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는데 600원이 들어가요. 600원. 아까 전세권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많이.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물론 내가 선순위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라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세로 사는 사람은 경매 신청권이 없죠.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세권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세는 경매 신청권이 없고 만약에 자기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세권은 처음에 어려워요. 뭐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어렵죠. 그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는 전세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는 뭐예요? 전세 처음이 쉽죠. 처음에 임대인 동의 필요 없고 확정일자 600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는 어렵죠. 왜? 경매 신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 내가 전세로 산다든지 전세권으로 살 때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건 뭐냐면 배당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당에 있어서요. 전세권을 그러니까 내가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이사 가려고 하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하냐 돈을 못 돌려주면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집을 경매로 넣었을 때 전세는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면 건물에만 설정하거든요. 건물에만. 물론 토지와 건물의 전세권을 다 설정하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물에만 설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배당이 될 때는 건물값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건물, 집합 건물이나 단독 건물일 때는 전세로 살 때는 이 부분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로 살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건물과 토지 부분을 합쳐서 배당이 됩니다. 훨씬 유리하죠, 배당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세권이 유리할 수도 있고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 살고 있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이 전입과 대항력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아주 좋다. 어떻게 보면 전세권보다도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는요, 다음 주네요. 10월 26일 우리 깡님이 명도와
임장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아주 임장과 명도를 잘하는 분이죠. 낙찰받은 집 잔금 내기 전 70%를 다 명도를 완료합니다. 또 임장 간 집은 90% 이상을 내부로 진입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